이라크에서 미군은 매우 중요한 전투 중이었습니다. 마일즈와 그의 팀 동료들은 적에게 계속 발포하면서 숨을 곳을 찾아 무너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지휘관은 목에 총을 맞았고 곧 마일즈의 팔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갑자기 폭발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고 밝은 빛이 지역을 밝혔습니다. 마일즈는 다시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덕을 달려 올라가던 마일즈는 복부에 총을 맞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마일즈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두 개의 로켓처럼 생긴 물체가 그의 옆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비행기가 그 물체들을 따라갔고 갑자기 마일즈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마일즈는 비명을 지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마일즈는 낯선 방에서 고통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창문도 문도 없었고 회색 패널이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일즈는 일어서서 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일즈는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하여 상처를 닦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마일즈는 무정의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벽에 포기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는 몇 안 되는 아랍어 단어를 사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보니 벽에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쓰여 있었고 바닥에는 죄인의 영혼을 구하라 하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일즈가 다시 보니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일즈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낭과 옷을 벗었습니다. 마일즈의 몸은 미친 듯이 땀을 흘렸고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부딪히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면서 끓어올랐습니다. 마일즈는 자신이 이미 죽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성을 잃고 편집증에 빠져 벽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열기가 너무 심해져 마일즈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일즈가 깨어났을 때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물병을 잡고 물을 마시려 했지만 그 순간 방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즈는 물건들과 함께 던져졌고 회전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멈췄을 때 마일즈는 단어들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방이 새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물건 중 일부는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일즈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다시 무정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고 몇 분간의 침묵 후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통화는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마일즈는 반기 신호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천장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번호를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원경을 사용하여 라벨을 확인하고 칼로 바닥에 번호를 새겼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마일즈는 전화에 닿기 위해 뛰어오르려 했지만 이는 그의 상처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신발을 던졌지만 전화에 맞는 대신 신발도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 서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즈는 서리가 그의 얼굴까지 덮기 시작하자 급히 닿을 수 있는 모든 옷을 입고 태아 자세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 서리는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고 마일즈는 보라색 손가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따뜻함을 찾아 몸을 문질렀고 다시 전화벨 소리를 들었지만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마일즈는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던져졌지만 회전이 멈추기 직전에 전화에 닿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헬멧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다음 전투 전에 숨겨두었던 껌을 씹었습니다. 그 후 마일즈는 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어 회전하는 방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고 마일즈는 그녀에게 방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마일즈는 그녀가 자신과 똑같은 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이 광원은 없지만 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마일즈는 자신도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몸 자체가 광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일즈는 여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그가 사기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폭발하여 자신도 갇혀있고 피를 흘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성은 울면서 사과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시였고 납치되기 전에 고속도로에 있었습니다. 마일즈는 그의 팀이 고속도로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시에게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담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일즈는 자신이 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담시는 그가 던진 질문과 말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추측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 순간 담시는 말을 멈추고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매우 중요한 전투 중이었습니다. 마일즈와 그의 팀 동료들은 적에게 계속 발포하면서 숨을 곳을 찾아 무너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지휘관은 목에 총을 맞았고 곧 마일즈의 팔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갑자기 폭발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고 밝은 빛이 지역을 밝혔습니다. 마일즈는 다시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덕을 달려 올라가던 마일즈는 복부에 총을 맞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마일즈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두 개의 로켓처럼 생긴 물체가 그의 옆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비행기가 그 물체들을 따라갔고 갑자기 마일즈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마일즈는 비명을 지르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마일즈는 낯선 방에서 고통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창문도 문도 없었고 회색 패널이 구석구석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일즈는 일어서서 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지만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일즈는 응급처치 키트를 사용하여 상처를 닦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마일즈는 무정의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벽에 포기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아는 몇 안 되는 아랍어 단어를 사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보니 벽에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쓰여 있었고 바닥에는 죄인의 영혼을 구하라 하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일즈가 다시 보니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마일즈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낭과 옷을 벗었습니다. 마일즈의 몸은 미친 듯이 땀을 흘렸고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부딪히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면서 끓어올랐습니다. 마일즈는 자신이 이미 죽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성을 잃고 편집증에 빠져 벽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열기가 너무 심해져 마일즈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일즈가 깨어났을 때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물병을 잡고 물을 마시려 했지만 그 순간 방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즈는 물건들과 함께 던져졌고 회전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멈췄을 때 마일즈는 단어들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방이 새로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물건 중 일부는 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일즈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후 그는 다시 무정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고 몇 분간의 침묵 후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통화는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마일즈는 반기 신호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고 천장에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번호를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원경을 사용하여 라벨을 확인하고 칼로 바닥에 번호를 새겼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마일즈는 전화에 닿기 위해 뛰어오르려 했지만 이는 그의 상처를 악화시켰습니다. 그 후 그는 신발을 던졌지만 전화에 맞는 대신 신발도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 서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즈는 서리가 그의 얼굴까지 덮기 시작하자 급히 닿을 수 있는 모든 옷을 입고 태아 자세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 서리는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고 마일즈는 보라색 손가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따뜻함을 찾아 몸을 문질렀고 다시 전화벨 소리를 들었지만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마일즈는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던져졌지만 회전이 멈추기 직전에 전화에 닿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헬멧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내 주머니에 넣은 다음 전투 전에 숨겨두었던 껌을 씹었습니다. 그 후 마일즈는 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어 회전하는 방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고 마일즈는 그녀에게 방을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일즈는 지쳐 땅에 쓰러졌고 이 존재들이 방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그들의 몸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담시에게 미래에 대해 물었고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습니다. 마일즈는 그것을 아버지의 죄라고 부르며 의식을 잃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납치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아랍어 방정식과 번역본을 낙서로 덮기 시작했고 마일즈는 급히 기억나는 것을 팔에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담씨는 자신이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수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그녀가 똑똑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녀에게 교직을 얻어주었습니다. 담씨는 마일즈에게 전쟁이 그를 변화시켜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게 만들었는지 물었고 그는 전쟁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씨의 약혼자는 분명히 학대를 했습니다. 마일즈는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지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막으려 했던 날 아버지는 마일즈를 접이식 침대에 던지고 침대를 닫았습니다. 그는 움직이거나 숨을 쉴 수 없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담씨는 집중하여 방정식을 기억해냈고 마일즈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벽에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씨는 열쇠를 사용하여 벽에 긁어 글씨를 쓰느라 애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방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일즈의 손은 바닥에 닿도록 포스했습니다. 그는 손을 떼려고 했지만 중력이 훨씬 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마일즈의 무릎도 아래로 당겨졌고 총알이 그의 상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바닥에 부딪혀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마일즈는 온몸이 끌리는 힘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몇 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떨리는 마일즈는 전화기에 닿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일즈는 깨진 화면을 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알람이 울리고 방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마일즈는 던져지는 대신 벽에서 벽으로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몇 초 동안 불이 꺼졌습니다. 마일즈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방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몸을 떨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마일즈는 전화화를 걸려고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포기하려 했지만 결국 담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외국인 남자의 전화가 그녀의 통화를 방해했습니다. 남자는 그들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희생해야 한다 라고 계속 반복했지만 마일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담씨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먼저 잡음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담씨는 팔이 부러졌고 배터리가 다 되었으며 죽음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일즈는 그녀가 외국인 남자와 계속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담씨는 마침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위협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간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고등 존재에게 붙잡혔습니다. 담씨는 인류가 이 외계인들에게 맞설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마일즈는 충분히 집중하면 방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담씨가 방정식과 해결책이 탈출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일즈는 외계 존재들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고 담씨가 그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를 무시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전쟁 중에 겪었던 과거의 기억과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총을 잡으려고 땅에서 몸부림쳤지만 머릿속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기억이 멈추고 마일즈는 외계 존재들에게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자신의 총을 사용하여 자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 묻고 자신이 점점 아버지처럼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마일즈는 총을 내려놓고 역시 울고 있던 담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에게 맞았던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도망쳐 고속도로에서 너무 빠르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때 외계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담씨는 마일즈에게 아내를 다치게 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마일즈는 그런 적은 없지만 생각해 본 적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담씨는 역겨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는 마일즈가 방정식을 풀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외계인들처럼 나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지구를 위협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으므로 무고한 실험주인 척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고 방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일즈는 헛되이 멈추려고 노력했고 곧 그의 몸은 매우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담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마일즈는 가족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충동을 느꼈지만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마일즈는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담씨가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사람이고 탈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담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사과했고 담씨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마일즈는 그녀에게 가족을 찾아 자신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씨는 이제 방정식을 풀 힘을 얻었고
방의 움직임 사이의 시간을 단서로 사용했습니다. 답은 1이었고 담시는 방을 통제하고 한번 회전시키려고 집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담시는 생각에 잠겼고 한 사람만으로는 위협이 될 수 없으며 답은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계인들은 인간이 싸움을 멈추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도 했습니다. 마일즈는 집중하여 담시를 돕기 위해 방을 밀기 시작했고 둘은 함께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방이 밝은 빛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놀랍게도 담시와 마일즈는 서로 다 빛 속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벽 패널도 그들 주위에 떠다녔고 납치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방정식을 풀고 모든 희생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담시와 마일즈는 서로에게 인사하고 미소를 교환한 후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마일즈는 이라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비행기들이 그의 옆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미군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 있는 위험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